크리스천 문학나무 미주 한국소설가협회 회원 특집 스마트 소설 코로나 강 저 너머로 손예숙. 둘은 바닷가를 거닐었다. 달은 먹구름 속에서 비치고 있었다. 달빛이 구름의 언저리를 금색으로 물들여 마치 종이 위에 물감을 뿌린 듯 번지고 있었다. 찰싹찰싹 밀려오는 바닷물이 그들의 발등을 간질었고 새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지 파도 소리뿐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했다. 바닷가에는 이 두 사람뿐이었다. 그들은 80이 넘은 노인들. 남자는 성인병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고 골프로 단련된 몸은 마치 운동선수처럼 단단해 보였다. 훤칠한 키에 로맨스 그레이 머리를 올백해서 뒤로 젖히고 색안경을 끼면 배우 그레고리 팩을 연상시킬 정도로 미남이었다. 할머니 역시 손자 손녀 자랑을 끝없이 늘어놓거나 하루 종일 TV나 보면서 세상 불평만 한다거나 남을 이유 없이 씹어대는 그런 할머니가 아니었다. 먼저 가신 남편이 남겨둔 빨간 스포츠카를 몰고 프리웨이를 신나게 달리는 그런 할머니였다. 멋있는 모자를 쓰고 푸른색 안경을 끼고 거리에 나서면 뒤에 따라오던 남자들이 가끔 휘파람을 불 정도로 젊게 살았다. 강 여사가 미국 동부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곳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 온 지 벌써 5, 6년이 되어간다. 그때는 봄이었다. 자스민 꽃이 사방으로 아련한 향기를 풍겼다. 자카란다 엷은 보랏꽃이 거리에 궁전을 만들 때 차를 몰고 그 밑을 지나면 그 아름다움에 가슴까지 뛰기 시작했다. 키 큰 야자수 나무가 긴 외다리로 바람에 흔들리면서 하늘로 뻗고 있었다. 어쩌면 저렇게 외다리로 서서 부러지지 않을까? 강 여사는 추운 지방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남쪽 지방의 정취에 마음도 육체도 젖을 대로 젖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강 여사가 집 옆 공원을 걷다가 바로 옆집에 산다는 민 박사를 만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에 사는 강순실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강 여사. 저는 민병입니. 그는 어물어물 기어 나오는 것 같은 음성으로 대답을 했다. 둘이서 산책을 같이 하면서 강 여사는 연신 종달새처럼 조잘거리기 시작했다. 오렌지 카운티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프리웨이에 차선이 너무 많아서 처음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하이웨이를 프리웨이라고 하는지. 다른 지방에서는 하이스피드웨이라 해서 하이웨이라고 부르는데 LA에서는 돈 안 낸다고 프리톨웨이에서 프리웨이라고 불렀던가요? 왜 이곳은 사기꾼이 그리 많은지. 등등 질문을 독백처럼 씹으렁거려도 민 박사는 한두 번 고개만 끄덕였을 뿐 말을 잇지 않았다. 참 답답한 노인이네. 가주에 사기꾼이 많다고 하면 아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라고 같이 장단이라도 맞추어주면 오죽 좋은가. 자기가 무슨 가주 주지사라도 되느냐 말없이 옹호하는 것 같아. 그것도 마음에 거슬렀다. 도대체 무얼 하고 살았던가. 왜 여기 혼자 살고 있는 것인가. 가끔 궁금해서 묻고 싶었지만 도저히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웃에서 만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약간 고개만 껐득 무덤덤 하늘만 쳐다보았다. 때로는 궁금해서 억지로라도 잡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도 여자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만 하더라도 강 여사는 꼬박 4년이나 따라다녔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도저히 여자가 앞설 일이 아닌 것 같았다. 그렇게 어물어물하다 1년이 또 훌쩍 흘러가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비워진 쓰레기통을 뒷마당까지 가져다 놓는 사람을 발견했다. 바로 옆집에 사는 민 박사였다. 강 여사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 그는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고개만 껐득했다. 어느 날 저녁 달빛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야생 토끼들이 드라이브웨이 차도에서 돌아다니며 놀고 있었다. 가끔 손녀들이 놀러오면 예쁘다고 사진을 찍고 야단법석을 하지만 강 여사에게는 애물단지 중 애물단지였다.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이놈들이 뒷마당에서 짝 맞추기 하느라 달리기 시작하면 센서 달린 뒷마당 불이 다다닥 켜지는 통에 무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옆에 크나큰 잔디공원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집 잔디만 뜯어먹는단 말인가. 더욱이 새로 나온 상추싹까지 다 먹어치우다니. 성질나는 대로 하면 모조리 총으로 다 쏘아 죽여버렸으면 시원하겠지만 미국 야생동물보호법에 걸릴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 엄마의 불평을 들은 아들이 코요테 고무 인형을 2마리 사와서 앞마당 2곳에 세워두었다. 코요테가 토끼를 잡아먹으니 토끼들이 무서워서 근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상상해서 사온 것이다. 보기에 너무 흉악하게 생겨 혹시 동네 애들이 무서워할까봐 빨간 리본을 목에 메어 모양을 냈다. 토끼는 한 이틀 무서워하는 것 같더니 어느새 도망가기는커녕 코요테 뺨을 칠 듯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날도 토끼들이 장미 새순을 완전히 다 먹어치웠다. 강 여사는 속이 상해서 현관문 앞 계단에 앉아 하염없이 달만 쳐다보고 있었다. 남편이라도 살아있으면 이런 하소연이라도 할 텐데. 그러나 달빛은 여전히 드라이브웨이 위에 꿈같이 흐르고 있었고 토끼는 강 여사 심정도 모르고 이리 달리고 저리 뛰고 야단이 났다. 이름 모르는 새소리가 가끔 꾸르륵 꾸르륵 하고 옆 숲속에서 들려왔다. 그때 달빛 그림자를 들이우며 여기서 뭘 합니까? 어물어물 말하며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옆집에 사는 민 박사였다. 강 여사가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매주 빈 쓰레기통을 뒷마당에 들여다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여사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민 박사는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자식이 몇이나 되지요? 자식들은 지금 어디에 살지요? 무엇을 전공합니까? 아니,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고 인사말이라도 좀 주고받고 한 뒤에 물었으면 좋겠는데 막무가내로 사적인 질문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강 여사가 말문을 열려고 하는데 대뜸 자기 비밀을 털어놓았다. 마누라가 죽기 전 재산을 다 자식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도 내 살 건 충분히 있어요. 아니, 누가 돈을 달랬나? 가장 어려운 얘기 중 하나가 돈 얘기인데 왜 돈 얘기부터 하지?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닌데 자기의 재산 얘기를 왜 할까? 나를 무얼로 보는 거야? 혹시 내가 돈을 바래 자기에게 접근하려 한다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니 속에서 불통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자존심이 문드러졌다. 이 영감하고는 다시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깊은 호흡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면서 자신을 안정시켰다. 그러고 또 1년이 흘렀다. 누가 이웃사촌이라 하던가 아침마다 공원에서 만나 같이 걷고 스프링쿨러가 잘못돼도 민 박사를 불러 의논하고 집안에 스모크 경보기 배터리가 나가도 민 박사를 불렀다. 일이 끝나면 둘이는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무언의 할아버지가 점점 입을 열기 시작했다. 자기 부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자기 나이가 너무 많아 재혼은 어렵다고 생각했고 더구나 재산만 탐내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사람을 찾다 보니 지금까지 혼자 있다라고 대답했다. 강 여사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진정한 친구는 돈도 나이도 문제가 아니요. 남자 여자도 상관없어요. 사는 날까지 서로의 영혼을 나누고
차를 같이 마시며 자식들에게 섭섭했던 얘기를 나누고 과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건강을 서로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예요. 우리는 둘 다 그런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자 민 박사도 동의하는 듯 강 여사 손을 더욱 힘주어 꼭 잡았다. 둘은 점점 가까워졌다. 평생에 이루지 못했던 꿈을 하나씩 이루기로 계획을 세웠다. 예를 들면 밤 저문 바닷가에서 둘이서 파도를 밟으며 걸어보기. 사자들이 사는 아프리카 공원에서 밤을 지새며 별들을 세기. 오페라 1등석 티켓을 사서 결혼 때나 빌리는 크나큰 흰 택시를 불러 타고 관람하고 오는 것.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돌고래 춤추는 것을 구경하기. 뉴질랜드 토속인이 사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는 등등 여러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이루어 가기로 했다. 그 후 그들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입고 싶은 옷을 입었다. 또 웃었다. 많이 웃었다. 세월은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다. 2020년이 되었다. 뉴질랜드의 자연과 토속 문화 여행을 하고자 크루즈 여행 티켓을 사놓고 출항을 기다리고 있던 중 중국 우한에서 무서운 전염병이 생겼다는 소식이 미국 뉴스를 뒤덮고 있었다. 세계에서 제일이라 자부하는 미국에 설마 그 병이 들어와 많은 사상자를 낼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보건기구 WHO가 명명한 이름은 코비드-19이다. 감염 환자 수가 100만 내지 200만까지 오르고 사망자 수가 10만 내지 20만, 60세 이상 노인 치사율이 45%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에 온 국민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세계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 병을 퇴치할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치료약, 예방주사는 물론 테스트 기계, 마스크 등등 부족한 것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유일한 퇴치법이란 집에 머물기,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방법 외엔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란에서는 죽은 시체를 멸치대 버리듯이 구덩이에 수루루 내려붓고 중국에서는 시체를 흰 백에 넣어 수십 개의 백을 한 구덩이 속으로 던지고 이태리에서는 시체관을 성당 바닥에 깔아놓고 미국에서는 장례식장이 10,000원이 돼 관을 1,000정까지 겹쳐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십 대의 냉동차들이 길 위에서 시체를 얼리고 있었다. 원유값이 한 배럴당 마이너스 37불로 떨어졌다. 원유를 살 때 돈을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 37불을 받는다는 것이다. 퍼올린 기름을 저장할 곳이 없어 기름 실은 배가 남가주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실업자 수가 몇 천만에 이르고 도시마다 공짜 점심 얻어먹으러 기다리는 줄이 몇 마일까지 이르렀다. 시계바퀴처럼 빈틈없이 짜여서 돌아가던 사회가 한 테입 고장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쉽게 망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강 여사는 꼼짝 않고 집에 박혀 있었다. 가끔 며느리가 장을 봐서 집 앞에 두고 갔다. 옆집 민 박사에게는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잘 있으려니 생각하고 전화한 어느 날 몸이 아프다고 했다. 민 박사는 혹시 코로나에 감염됐을까 의심되어 병원에 물어보니 테스트 키트가 부족하여 테스트를 금방 해줄 수 없으니 자가격리해서 기다리라고 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입원시킨다고 했다. 강 여사는 마음이 철썩 주저앉았다. 그는 늦은 60대로 보일 만큼 건강하지만 무서운 바이러스 앞에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콩나물국을 시원하게 끓이고 다른 반찬을 만들어 그의 집 문 앞에 두고 나오려는데 그가 집 옆
창문을 두드리면서 그녀를 불렀다. 유리문을 둘 사이에 두고 마주섰다.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창문으로 와서 두 손을 창문에 댔다. 강 여사도 그의 손에 맞대어 창문에 자기 손을 갖다 댔다. 두 사람의 손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만났다. 그는 사랑해라고 입김서린 창문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강 여사도 나도 라고 대답했다. 음식을 해다 나른 지 한 일주일 후부터 민 박사는 창문가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산소 공급기로 연명하고 있다고 했다. 면회도 사절, 전화도 사절이란다. 그리고 열흘 후쯤 밤늦게 그의 아들은 뒷수습하려 들렸다 슬픈 소식을 전해주었다. 민 박사는 열이 오르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검사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판정되어 산소호흡기로 투병하고 있다가 그날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산소호흡기가 모자라 호흡기 하나로 환자 둘이서 나누어 썼어요. 치료약이 없고 호흡기에 매달려 자신의 면역력만으로 살아나야 하는 죽음의 기로에서 80노인 환자가 살아남기는 어려웠다고 얘기했다. 그녀는 가슴이 꽉 막히면서 쓰러질 것 같아 심호흡으로 몸을 지탱하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민 박사와 그녀는 평소에 죽음을 자주 얘기했다. 농담도 했다. 천당에서 둘이 다시 만나면 둘의 관계는 무엇이 될까? 걱정하는 강 여사에게 그는 천당에는 남자 여자 구별이 없고 부부도 없고 다 친구가 된다고 하면서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둘은 많이 웃었다. 죽음이 남의 일처럼 실감나지 않고 지냈는데 이렇게 빨리 다가오다니.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도울 수 없었다.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능력한 인간인 자신을 발견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아들은 말을 이었다. 병문안도 못하고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그를 보내야만 했어요. 물론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지요. 그는 주머니를 뒤지더니 민 박사가 쓰던 전화기를 건네주면서 메시지를 들어보라고 했다. 강 여사는 민 박사를 만난 듯 얼른 그 전화기를 받아 그의 음성을 들었다. 강 여사, 난 당신을 만나 참으로 행복했어요.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노년의 외로움을 서로 나누고 의지하며 살았죠.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많이 웃었어요. 허리가 굽어져도 웃고, 다리가 아파도 웃고, 이가 빠져도 웃고, 그리고 평생에 못했던 일을 같이 하나씩 이루어 갔었지요. 우리는 무던히 행복했었죠. 감사합니다. 나 먼저 갈 것 같습니다.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면 또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겠죠? 사랑하는 친구야, 안녕. 이 메시지는 자가격리 동안 녹음해 둔 것 같았다. 강 여사는 오늘도 그의 집을 바라보았다. 혹시 창문가에 그가 나타나 사랑을 쓰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혼자 독백했다. 그래 친구야, 나도 너 많이 좋아했었어. 서로 많이 웃었어. 즐거웠어. 그리고 사랑했었어.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면 우리 또 친구가 되자. 사랑하는 친구야.